안녕하세요. 네. 저는 명인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고양예고 중간고사 분석을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게 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 전체 27문제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학이 총 15문제가 나왔는데요. 현대시는 우리 교과서 작품인 숲, 깊은 흙, 그리고 3월 모의고사 기출 작품이었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 이렇게 세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작품인 돌다리, 그리고 고전수필인 이상한 관상가와의 대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기출 지문이었던 고전시가 만흥이 출제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실제 시험 범위에는 여기 있는 작품들 말고 3월 모의고사 기출 작품들이 더 있었는데요. 그 작품들은 배제한 채 여기 제가 적어놓은 요 작품들만 출제가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총 2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월 모의고사 11번부터 15번 그 문제들을 조금 변형해서 출제하는 방식으로 나왔었고요. 화법 문제가 이제 9문제가 나왔는데 화법 문제는 모두 우리 교과서 시험 범위였습니다. 토론과 대화의 원리 요 두 파트에서 총 9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독특하게 맨 마지막 문제였죠. 어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 영역별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모의고사 기출 지문들 중에 일부만을 활용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고양예고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범위다라고 했는데 아예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모의고사 기출을 활용하는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양예고가 그런 쪽으로 조금 출제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고전소설, 현대소설, 수필 이런 것들이 제외됐고 현대시 두 작품 중에 한 작품이 제외가 됐습니다. 자, 문학 갈래별 기본 개념 문제 위주. 요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학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떤 뭐 현대시면 현대시, 아니면 뭐 소설이면 소설, 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어봤는데 제가 기출 문제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1번 문제, 그죠? 표현상의 공통점. 사실 표현상의 공통점은 내신에서도 자주 물어보지만 실제 수능에서도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수능을 따라가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5번 문제, 요거는 이제 소설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소설의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아주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8번 문제, 요거는 이제 수필, 교술 갈래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요거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 지문이었던 만흥의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수능식으로 출제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근데 사실은 작년까지 고양예고 문제의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여기 써놨지만 합답형.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중에 고르는 문제, 뭐 맞는 것의 개수는 요런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요런 문제보다는 조금 지저분한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늘어났어요. 자, 예를 들어서 6번. 요 문제 아마 뭐 지금 이 시험지를 제출한 친구도 틀렸는데 요게 지금 답이 3번인데, 요거 교과서 지문을 보면 실속만큼 타작, 그러니까 타작과 실속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요거 아주 지저분한 문제거든요. 요거는 사실 수능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예전 스타일의 문제인데, 요런 문제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수능식으로 출제를 하겠구나라는 어떤 출제자들의, 즉 학교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보였었는데, 요번 시험에서는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그러니까 좀 섞여 있어요. 반반 섞여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어휘를 이용한 문제. 10번 문제랑 11번 문제. 사실 요런 문제는 뭐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시험 전날, 우리 직전 수업할 때도 꼭
사이드에 있는 어휘, 교과서 사이드에 있는 어휘 꼭 봐라. 요게 이제 10번 문제고, 또 한자 성어, 뭐, 두 개, 그죠? 견물생심하고 아전인수, 요 두 개는 꼭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쉽게 맞췄을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좀 이전과는 방향성이 좀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화법과 문법. 요거는 사실 제가 뭐 따로 평가할 게 없는 게 나올 만한 게 나왔어요. 자, 근데 다만 뭐냐면 이 토론에서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용 정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고. 물론 수업 시간에 다 자세하게 다뤄줬어요. 근데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해야 요 대목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거다.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미흡했을 겁니다. 뭐 설마 그렇게까지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실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수들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건 아마 요 토론 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휘. 네, 요게 지금까지 없었던 스타일의 마지막 27번 문제죠.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냈느냐? 이 사실상 이제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킬러 문제. 지금 보면은 점수가 배점이 2.8점밖에 안 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킬러 문제는 배점이 크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등급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다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모든 학생이 다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넣었다는 건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등급을 가리겠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100점이 많으면 안 되니까 좀 어떻게든 깎겠다. 이런 목적으로 내고요. 두 번째 내 수업을 듣나 안 듣나. 네,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몇몇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언급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요거를 실제로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교재든 교과서든 뭐 아니면 뭐 지문 속에 단어들이든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요거를 가볍게 던지고 그거를 이제 출제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나 안 듣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치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선생님도. 네, 그래서 요 문제를 아마 다들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웠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은 괜찮은데, 토론 지문이 조금 오래 걸렸다. 이렇게 좀 저도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당황했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뭐 3월 모의고사 지문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점수가 아쉽고요. 두 번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식의 참신한 문항, 그러니까 보기를 활용해서 조금 수준 높은 문항 이런 것들은 좀 빠지고 수능식 문항이라고 해도 그냥 기본적인 거, 뭐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이런 문제 정도 나와 있고 대신에 이제 구식 문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다수 나오면서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고양예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 이름도 쭉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다 안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업 듣는 학생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좀 젊으신 여성 선생님들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뭐 조금 그런 변화가 이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있다가 또 기말고사 대비를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선생님 스타일을 조금 연구할 필요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비 방법입니다. 결국 교과서와 학교 수업. 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뭐 얼마나 많이 수업을 해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출제자가 하는 수업.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반드시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들 위주로 공부를 해놔야 헷갈릴 일이 없다. 그리고 자, 드디어 기말고사에는 문법이 나옵니다. 의문의 변동.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문법 요소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두 파트 모두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의문의 변동은 뭐 조금 그래도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할만하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중간고사 대비할 때 1주차, 2주차 때 의문의 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범위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 좀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할 텐데요. 문법 요소는요, 조금 처음 배우는 거라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놔야 돼요. 제가 세 번째 줄에 써놨지만 연습만이 해결책입니다. 정말 무수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험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을 테니까 더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를 잘 봐야겠죠? 자, 당부의 말입니다. 이건 진짜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지난 이 두 달이죠. 2주랜다. 두 달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뭐, 물론,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가라고 말하면, 글쎄요 라고 답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이라는 건 언제나 어렵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적도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좋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많이 포기하거나 좌절할까봐. 그러지 마시고, 여기 써놨지만 제가 마지막 시험까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조금 힘내시고 기말고사 때 만회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기말고사 대비 때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